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차세대 교회 지도자 발굴의 등용문으로 올해로 9번째 맞이한 2024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설교 페스티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된 신학생들의 그 뜨거웠던 열정의 현장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위해 전 미주복음방송 사장이셨고 월드미션대학 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미주 성시와 운동본부 공동대표로 섬기고 계시죠. 이번 설교 페스티벌 대표 대회장을 맡아주셨던 미주 평안교회 원로 목사이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GBC 칼럼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만남, 은혜로운 나눔을 해주고 계시는 송정명 목사님, 그리고 미주 성시와 운동본부 이사장이시고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과 미주 성시와 운동본부 간 평생 교육 프로그램인 프라임 리더십 인스티튜트 이사장으로 섬기시며 이번 설교 페스티벌 이사장으로 섬겨주셨던 김재권 장로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마당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자주 뵈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렇죠. 10월 달이 되니까 또 우리가 진행하는 행사들도 많고 네. 또 우리가 도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뵙는 것 같은 저도 너무 감사하네요. 네. 우리 장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주 뵈어서. 네. 감사합니다. 짧고 굵게 한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 미주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수많은 은혜로운 또 노력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요즘 정말 활발한 사역 활동 펼치고 계시잖아요. 정말 제가 아까 처음 뵀을 때 요즘 매일매일 매주 너무 바쁘시죠?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목사님? 최근 근황을 좀 전해주시죠. 우리 성수화가 하는 일들도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지만은 전 또 개인적으로 뭐 이곳저곳에서 말씀 전해달라, 네. 무슨 모임에 격려해달라, 축사해달라, 또 기도해달라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스케줄북을 보면 거의가 빈날이 없을 정도로 은퇴한 지가 11년이 됐는데도 네. 열심히 섬기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네네. 바쁘게 활동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저희에게 정말 좋은 귀감이 돼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네. 은혜고요. 네. 건강을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요즘 어떠신가요? 예, 저도 송정명 목사님 사역을 뒤에서 좀 잘 협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항상 이렇게 바늘과 실처럼 늘 동행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재권 장로님과는 네. 거의 50년 동안 신앙 안에서 교분을 나누고 있는 이런 관계이거든요. 네. 미주 이민사회에서 50년여간 동안 신앙적인 교분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저를 많이 도와주고 성수화 사역을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참 고마운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네. 하고 있어요. 굉장히 두 분이 이렇게 딱 합이 잘 맞는 그런 네, 50년이니까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잘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사역에도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동역자로 두 분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모든 사역에 두 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 사역들이 많은데, 최근에 지난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2024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 여기에도 두 분이 함께 공동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 설교 페스티벌이 금년에 9번째 진행을 했지만은 사실은 10번째 진행되어야 할 일정이었는데 네. 한 해를 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9회 설교 페스티벌 의뢰 가운데 잘 마쳤죠. 네. 9번째, 사실은 10번째인데 9번째.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명실상부 차세대 교회 지도자 발굴의 등용문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설교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신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한인 교계는 물론이고 선교지에서도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다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예배 중요한 요소는
강단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젊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말씀 훈련을 받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본인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설교자를 키우고 또 훈련시키는 것이 네. 이 시대에 또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네. 지금 꾸준히 그 한 10년 가까이 이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네. 타이틀이 2024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었어요. 이 연합이라고 했다면 정말 많은 신학대학교들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학대학교의 연합의 장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눈길이 가거든요. 총 몇 개의 학교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이 남가주에 신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인 예, 신학교가.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애청자들이 놀랄 정도로 남가주 지역에 한인계 신학교가 많이 있어요. 아, 네. 거의 70개에 가까운 신학교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미국의 교육 정책에 따라서 인가받아 있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미국 신학인 풀러 신학교나 탈봇이나 아주사를 포함을 해서 한인계 신학교 한 10개.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신학교는 13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뭐 같이 모여서 축구대회도 하고 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그런 모임들을 가지기가 어려웠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함께 연합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합으로 하고 있는데 네. 13개 신학대학 가운데 풀러 신학교가 처음 할 때는 참여를 했는데 네. 풀러 신학교나 또 탈봇 신학교나 아주사 신학교는 한인 디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을 잘 내보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9개, 8개 학교가 모여서 말씀 훈련 받은 걸 청정들한테 발표하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런 모임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총 어떤 학교들이 함께 했는지 우리 장로님께서 좀 예.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그 6개 대학교가 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최규남 총장님이 섬기시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하고요. 그다음에 이상명 총장님이 섬기시는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네. 그 미주 장신 대학이죠. 네. 그다음에 이상훈 총장님이 계시는 그 미성대학교. 네. 그다음에 박헌성 총장님이 섬기시는 국제개혁대학교. 임성진 총장님이 계시는 월드 미션 대학교. 네. 그리고 김종국 총장님께서 섬기시는 에반겔리아 네. 대학교. 이렇게 6개 대학교에서 네. 이제 나왔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학교들입니다. 네. 이 보통 학교들이 8개 학교가 나오는데 네. 이번에는 그 학교에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네. 두 학교가 이번에는 참여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네. 조금 금년에는 출전했던 학교가 좀 줄어든 셈이죠. 네. 아까 오프닝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원래는 10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가 9번째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참 이 요즘 최근에 이 신학교들이 참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미주 성시화 운동이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요. 지금부터 꼭 이제 9년, 10년 전인데 네. 옛날에는 그 장로의 신학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프리스테이지 유니버시티 이름을 바꿨죠. 이상명 총장님이 장로의 신학대학이 주관하는 신학대학 설교 페스티벌을 열었었어요. 네. 나성영락교에서 처음으로 열었는데 그 이후에 각 신학대학이 돌아가면서 한 해 순서를 맡기로 했는데 그 신학대학이 이 행사를 맡기는 조금 버거운 점이 많이 있나 봐요. 재정적으로 학생들 장학금도 마련해 줘야 그렇죠. 되고 네. 행사비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순서를 맡았던 학교가 감당을 못함으로 한 해를 쉰 일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부탁하기로
우리 학교가 부담하기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일을 연합운동을 하고 있는 성시화가 좀 맡아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성시화가 맡아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해왔거든요. 네. 현실적으로는 뭐 장학금도 마련해 줘야 되고 운영하는 경비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학교를 섬기고 미주 교계를 섬긴다는 이런 사명 때문에 네. 지금까지 꾸준히 거의 한 8년 9년 어간 동안을 지금 섬겨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네, 정말 미주 성시화 운동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역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학대학들이 각자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는데 미주 성시화 운동이 딱 뒤에서 든든한 이 벽이 되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학교들을 연합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시고 함께 연합을 해서 미주 성시화 운동의 어떤 그런 연합성과 각 신학대학교의 신학생들의 어떤 그런 비전 네. 이런 것들을 이 연합 사역을 통해서 연합 설교 페스티벌을 통해서 다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학 등용문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가 정말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이번 좀 전에 지금 목사님께서 장학금 얘기를 잠시 해주셨거든요. 네. 네. 요번에 제가 상 내용들을 쭉 봤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부 대상. 보통 페스티벌은 보통 어떤 대회라든가 페스티벌은 대상 1, 2, 3 장려상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건데 모두가 다 대상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번엔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참여하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주자.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사실 그 설교의 그 질도 많이 향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도 대상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네. 대상은 이제 우리가 2,000불의 장학금을 드리고 나머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네. 그 분야에 다 대상자가 되고 각자에게 차등 없이 네. 장학금 1,000불씩을 다 드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고요. 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저희가 또 만찬도 같이 해드리고 네. 그 외에 이제 여기에 출연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제 각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이제 설교 부탁도 받고 네. 그래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이제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실 것 되죠. 같아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복음방송국 이영선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설교 페스티벌에서 우수했던 사람들을 이 방송국으로 불러서 네. 방송 인터뷰도 하고 그분의 설교를 방송으로 이제 전파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그 참가했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네. 그래도 내가 복음방송에 설교가 나갔다 이런 자부심도 있고 네. 평생 잊지 못할 도전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복음방송이 이 일에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네. 또 복음방송과 함께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네. 이번 제9회 2024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 영예의 설교 대상은 류명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네, 류명선 선교사님의 방송이 10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새롭게 하소서 김지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번 설교 페스티벌의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신학교가 LA 지역에도 있지만은 네. 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해마다 돌아가면서 해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LA 지역에서 한 번 하는데 LA 지역은 나성영락교회, 동양선교교회, 새누리교회, 그다음에 충현선교교회, 미주평안교회에서 했고 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지난 토요일 날 은혜 한인교회, 그다음에 동신교회, 그다음에 플루턴 장로교회, 그다음에 감사 한인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네. 지난 토요일 날은 은혜 한인교회에서 할 때 그 연세대학에서 하는 그 의료 박람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도 한 6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상황인데 우리 설교 페스티벌 자리에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네. 열기가 뜨겁고 또 설교를 평가하는 교수님들도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다. 네. 그분들은 각 신학대학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분이고 설교학을 강의하는 교수들이에요. 네. 그분들의 평가가 점점 학생들의 설교가 향상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10년여간 동안 섬겼던 보람들이 우리 눈에 들릴 정도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분위기는 참 은혜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완하고 싶은 것은 네. 그 대학교의 총장들이 4월 달에 모여서 예비 모임을 해요. 근데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 신학교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활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개 신학교별로 따로 노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연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으로 신학대학 총장님들이 섬기고 제가 심례를 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한 다음에 설교 페스티벌을 진행했다는 독특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네. 오히려 참여했던 분들이 더 은혜가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네. 학교는 다르지만은 한 형제 한 자매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걸 느꼈다고 아멘.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해마다 참여하시는 이런 차세대 사역자님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도 궁금해요. 네. 두 분 모두 그동안 이 설교 페스티벌에 참여한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올해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찬식도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는 또 준비로 많은 기도로 섬기시면서 기도를 많이 또 쌓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차세대 사역자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10년 전에 이제 처음 참석했던 분들이나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참석했던 분들이 지금 현재는 목회 현장에서 네. 말씀으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그때 참여했던 그런 감동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지금도 간직하면서 이번에 그 사역을 하고 있던 유명순 그 전사님은 중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네. 엊그제 이 방송 들려서 설교 녹음을 하고 바로 중국으로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꼈던 것을 네.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또 한 번 재확인하고 네.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확신시키며 키워나간다는 이런 사역에 네. 한 모퉁이를 감당을 하고 있다는 자체에 그분들이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거 참 네. 고마운 일이죠.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네, 그분들의 마음이 목회를 좀 오래 한 셈이죠. 네. 지금도 뭐 목회 현장에 몸담고 있다고 해도 고안이 아닌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예배에서 잘 아실 제일 것 중요한 같아요. 요소가 말씀 네. 선포이거든요. 맞습니다. 말씀 선포를 제대로 훈련 받지 않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저도 간혹 이제 방송 설교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네. 저분은
말씀 전하는 훈련을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선배 목회자로서 또 네, 그런 게 많이 귀에 들리게 되죠. 네네. 우리 장로님은 어떠셨나요? 네, 준비하시면서 또 이런 또 장학금과 또 많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분들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셨나요? 근데 먼저 이번에 네네. 이 성공적으로 이 설교 페스티벌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네. 여러 그 교회에서 후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제 가능한 건데요. 이 장학금을 보내주신 교회를 제가 한번 좀 네. 말씀 좀 드릴게요. 감사한인교회 구봉주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감사한인교회와 그다음에 김경진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기쁜 우리 교회, 네. 그리고 진윤철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나성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강준민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새생명 비전교회, 그리고 한경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은혜 한인교회, 이렇게 5개 교회에서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이번에 정말 좋은 훌륭한 그리고 넉넉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로 한으로 네.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줘서 너무 이 5교회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교회가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설교 페스티벌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참 묘한 긴장감도 있었겠지만 다른 설교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심사위원장으로 섬기는 그 김은철 교수님이 네. 설교학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긁어주면서 지적을 해 주시죠. 왜냐 네. 그러면 그분들을 뭐 평가하고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설교하는 일정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본인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다른 동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전할 때 네. 본인도 듣잖아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는 이런 말씀을 준비를 하면 좋겠다. 많이 도움이 되죠. 네, 예, 그렇군요. 본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네. 지적해 주시는 분들의 그 건전한 그 지적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많이 향상이 되고 있어요. 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했고요. 이제 내년이면 드디어 10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좀 우리 10이라는 숫자가 또 나름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좀 더 의미 있는 설교 페스티벌이 되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제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마음을 쏟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더 많은 교회들이 함께하고 더 많은 신학대학들이 함께해서 이 설교 페스티벌이 정말 차세대 사역자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소통의 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10번째 지금 어떤 마음이실지 궁금하네요. 원래 네. 저희들은 설교 페스티벌을 10월 달에 일정을 잡고 있거든요. 네. 뭐 교회 사정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지만은 10월 첫째 토요일이나 둘째 토요일 날 잡고 있는데 4월 달쯤 되면 각 대학의 총장들 설교 담당 교수들이 모여요. 한 네. 6개월 전에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주제를 어떻게 잡으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거기서도 계속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죠. 네. 설교 심사를 이런 면에서 조금 강조하고 싶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청각적인 설교도 우리가 좀 이렇게 권면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한 6개월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그 의논된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책값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미리 각 학교별로 그 설교 페스티벌을 가져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우수한 학생을 학교 대표로 내보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고 미리 학교에서는 뭐 6월이든지 5월이든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최고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사람을 네. 그 학교 대표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군요. 과정들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가 되는 그럼요. 거네요. 네네. 네. 많은
많은 분들이 마치 어느 경연대회 나갈 때 지역 예선을 거치듯이 각 학교에서 설교 페스티벌을 거쳐서 학교 대표로 나오는 최종 결승전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페스티벌이 되는 건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또 다음 차세대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방송 청취하고 계시는 이 땅의 모든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는 우리 목회자분들 또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축복의 한 말씀씩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다음 내년 10번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2025년도가 이제 10번째가 되는데 일단 각 신학대학의 총장님이나 교수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사역이에요. 개교회 대표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학교를 대표해서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실천신학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자들 발굴해서 잘 지도하고 잘 키워나가면 그분들이 앞으로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것이거든요. 아멘.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 1년 이후를 내다보시면서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예, 우리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이 100년이 넘은 이민 역사를 이끌어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와서 50년이 넘게 이제 지냈지만은 이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훌륭한 우리 차세대 목회자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이 설교 페스티벌을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